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최근 트롤 당대표 이준석으로 인해 오히려 김은혜 씨가 사과를 하고 역풍 제대로 맞은 상황입니다. 이후로 많은 시민들도 오직 이재명 죽이기에 혈안인 작자들 아니냐, 국민의힘과 조중동이 반대하는 건 한 번 더 들여다봐야 된다, 그 이면을 보면 원하는 게 뭔지 알 수 있다, 김은혜 씨도 이재명 후보처럼 휴지로 바로 딱지 그랬냐, 이런 반응들까지 나오고 있죠. 게다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준석 대표가 윤재순 비서관을 두고 국민 시각과 큰 차이가 있다며 사과를 해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 이에 대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준석 대표야말로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이 국민 시각과 큰 차이를 가지고 있고 본인이야말로 사과하고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본인에겐 한없이 관대한 성액관 마삼중에게 전한 거고요. 페북 차단 좀 풀어달라고 계속 말하는데도 묵묵부답이네요. 아무리 봐도 역대급 트롤이란 생각밖에 안 들고요. 이준석 성상납 의혹 징계도 6일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진다는 단독 보도가 나와서 며칠 전에 말씀드린 바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선거 타령할 게 아니라 당장 책임지게끔 해야죠. 이런 국민의힘의 윤리위에 강하게 비판을 해야 정상 아닐까요? 대통령 되면 지구 떠난다더니 지금 대한민국에서 뭐하고 있는 겁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 조롱하고 이재명 후보 계속 쫓아다니고 지구 떠나십시오 빨리. 누구도 원하지 않았던 용산시대에 주민들이 불만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소식까지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집회 시위에 교통혼잡까지 극심해져서 삼각지역 인근에 찾아오는 손님들마다 불만을 토로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저도 삼각지역 근처에 사는 입장에서 도대체 이게 뭐 하자는 건가, 이런 생각밖에 안 듭니다. 안 그래도 교통량이 많던 용산은 집무실 이전 후에 교통 혼잡이 더 심해졌습니다. 게다가 집회 시위자들과 경호 인력 등으로 거리도 번잡해졌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용산 쪽에서 수십 년을 거주했다는 사람들도 집에서 조용히 쉬지도 못했고 이렇게 시끄러운 건 처음이라며 분노를 표출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주거 환경 침해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모아서 주민들이 용산경찰서와 용산구청에 제출할 예정으로도 알려졌고요. 해당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이럴 줄 모르고 뽑았냐, 참 어이가 없다, 앞으로 출퇴근 시간 정확히 체크하고 하나하나 제대로 문제 제기를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언론에선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씨와 떡볶이 먹고 신발 쇼핑했다, 이런 보도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는데요. 대변인실에선 얼토당토하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오죽하면 윤석열 출근 시간이 점점 늦어지는 만큼 매일 40분씩 늦다가 재택근무로 전환할 수도 있겠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본인도 대선 과정에서 주 120시간을 주장했던 만큼 해결해야 할 일이 산더미인데 본인이야말로 먼저 솔선수범하란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해당 소식을 접한 시민들도 지각하는 공무원은 잘려야 정상 아니냐, 경우로 인해 우리 국민이 치러야 할 대가가 너무나 많다, 대통령이란 자리가 저렇게 한가한 자리였냐, 오늘은 9시 20분에 집에서 출발했다는데 뭐 저런 인간이 다 있냐, 이런 반응까지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불만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이걸 실드 친답시고 대통령실에선 대통령은 출퇴근 개념 없다, 이런 입장을 보냈다가 오히려 더 많은 비판을 불러오기도 했는데요. 김어준 총수는 신발 사는 것도 근무냐? 라고 뼈를 때리기도 했죠. 게다가 최근 북한이 미사일 연속 3방을 쐈는데 NSC 직원이 몇 명 모여서 내부회의한 것을 윤석열 측에 대응을 두고 초강경 대응이라고 자칭 보수 매체가 다루는 걸 보고 뻥을 쳐도 적당히 치라고도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측에선 평범한 일상, 친밀한 대통령이란 이미지를 강조한 거겠지만 24시간 근무한다는 설명하고는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이란 비판도 나오고 있고요. 참고로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계속해서 역대급 1위를 달성하니까 오세훈 시장이 저런 식으로 교육방송으로 개편하겠다고 꼼수를 부리고 있는데요. 서울시장이 누가 되느냐가 너무나 중요해졌다고 볼 수 있죠. 송영길 후보를 계속해서 관심 갖고 힘을 보태야 되는 이유라고도 생각합니다.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강용석에게 전화를 걸어서 선거 개입을 한 거 아니냐, 그래서 민주당에선 선관위에 고발하기도 했는데요. 이게 사실이라면 국기문란이라는 거죠. 그래서 윤석열 본인과 강용석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기도 선관위에 고발한 겁니다. 앞으로 더는 선거 개입 용납하지 않겠다며 불법 관권 선거는 꿈에라도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고 경고를 하기도 했죠. 이해로도 한동훈 후보 관련해서도 윤석열 김건희처럼 얼토당토하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직설적이고 임팩트 있는 한동훈 언어의 비밀이 독서라고요? 독서를 열심히 하고 사색을 열심히 한 사람이라면 한동훈 같은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옹호를 하려고 하더라도 적당히 해야죠. 아시아경제 김영민 기자님. 한동훈의 사직글이 신선한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고 지쳐있던 일선 검사들을 깨웠고 눈길을 끈다고요? 이게 보도입니까? 이러니 많은 시민들도
기레기라는 지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오히려 뉴욕타임즈에선 한동훈 일가 입시 비리 특집 기사를 낸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한동훈 딸과 사촌들 스펙 쌓기가 드러날 거다. 다이어리도 한번 까봐라.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언론이 저런 식으로 보도하면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SNS와 커뮤니티를 통해 정보를 접하고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한동훈 감싸려고 쓴소리를 묵살한 남쪽 커뮤니티도 많은 지적을 받고 있는데요. 부모도 재능인데 뭐가 논란이냐? 이런 식으로 한동훈 후보를 쉴드치고 있어서 선택적 분노란 지적을 받고 있는 데다 한동훈을 비판하는 일부 이용자의 쓴소리에는 욕설과 비추로 밀어내는데 이에 대해서도 많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19년도 때만 하더라도 반칙 쓰면 벌 줘야 된다. 파도 끝이 없다. 탄핵까지 갔으면 좋겠다. 딸을 위해서 사퇴하고 모든 걸 포기하고 정계 은퇴해라. 이런 식으로 조국 전 장관을 비난하던 사람들이 정작 한동훈에 대해선 공정의 잣대가 다른 모습을 보여서 어이가 없다는 반응들이 여기저기서 퍼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 경찰에선 한동훈 장녀 논문 대필 의혹 관련 수사에 착수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한동훈과 배우자, 장녀가 고발된 사건을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에서 본격 수사한다고 합니다.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님이 계신 곳이죠. 정말 열일한다고 생각 들고요. 특가법상 뇌물죄, 조세포탈죄, 증거인멸죄,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 등 지금 문제 제기가 한두 개가 되고 있는 게 아니죠. 이에 대해서 한동훈 측은 이런저런 해명을 내놓고 있는데 시민들 사이에선 장난하냐는 반응밖에 안 나오고 있죠. 그래서 살아있는 권력도 예외 없다. 살권수에 대한 요구도 계속해서 커지고 있고요. 추가적인 소식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